유동규 예. 전 본부장 예, 예. 성남 도계공 사장 직무대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유동규 씨가 석방되어 나와 가지고 뭐 양심선언이랄까 폭로를 하면서 이 대장동 그렇죠. 비리 수사가 판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예, 프레임이 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동규 씨가 최근에 엊그제도 동아일보고 이렇게 특별 인터뷰를 했고 며칠 전에도 또 KBS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비겁한 사람이다. 냉혈한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예, 그전에는 저도 읽어봤는데 이재명이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정말 존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정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김문기도 그렇고 그 진술 KBS에서 이야기한 거 보면은 정말 왜 정치를 하느냐 이재명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자기 출세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내가 어렵게 컸지 않 세상을 그 사람들 바꾸기 위해서 예. 내가 한번 정치를 뛰어들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치를 할 걸로 기대하고 그래서 아주 헌신적으로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이재명 대표 우리가 뭐 비난도 하고 하지만은 이 화려한 언변 예. 그리고 빠른 두뇌 회전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임기응변의 아주 달인입니다. 달인. 지금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전부 다 조금 믿을 수 없는 말들인데 예. 그 당시에는 유동규 씨나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이 뭐 머리가 나쁜 분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무슨 교주같이 그냥 그대로 다 믿었다는 거. 이건 얼마나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하면 그럴까. 사기치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고 머리 나쁜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기를 못 치죠. 왜냐하면 예. 사기 당하는 사람 위에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유동규 씨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다수의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예.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유동규 씨도 계속 이재명 대표하고는 2009년 예. 예, 리모델링 리모델링 사업할 때. 지금 한 13년 가량을 예, 왔는데 김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때 리모델링 할 때 그 건설회라 즉 부장인가 그렇죠. 김문기가 아니었습니까? 그 13년을 지내오면요. 이게 저도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부장님이 말을 정말 잘하세요. 나중에 아주 고위직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예. 그분 말 들으면 참 저분은 정의의 사도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그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후에 한 여러 가지 행태를 보니까 좀 아니네. 그런 생각. 아니 그때는 부장님이고 제가 보기에는 까마득한 그럴 정도의 그 존경심까지 품을 수 있는 말을 쓰면 워낙 잘하세요. 권순일 대법관도 있을 때는 존경을 받았다고 저도 그러지 되게 않습니까? 좋아했는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예. 다르게 보게 됐거든요. 저하고 대학 동기니까 얼마나 그 참 순수하고 그랬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판국의 그 변호사 개업을 꼭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사 오래 하고 대법관까지 지내신 분은 생활은 그 연금만 가지고도 뭐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한변협까지도 변호사들 욕먹는다 좀 참아달라 했는데도 끝까지 그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관철을 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이 그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권순일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대한변협에 심사 신청을 하니까 절차면은 그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심사위원들끼리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예. 거기서 통과됐는데 아까 제가 순수하다 그랬죠. 예. 그러면 순수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정무 감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 되거든요. 아니 지금 이게 소나기는 피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건이 문제돼 가지고 언제 소환하느냐 이런 따지고 있는데. 갑자기 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권순일 대법관이 만일에 무죄 주장을 안 해가지고 그때 유죄로 고등법원에서까지 유죄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받았으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못 나오고 벌써 끝났죠. 그러면 대장동 사건도 아마 예. 그 국민들 수사 대상도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낙연 됐겠죠. 그 당시에 전 총리로서는 그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경선에 안 나왔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의 큰 잘못을 권순일 대법관이 이렇게 역설적이네요. 햇볕 아들에 나오게 해가지고 예. 이런 비리가 있었음을 갖다가 수사하게 만드는 그게 됐는데 그래서 그 뭐 이제 그건 이제 한담이고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말한 저 부장님 말씀 정말 잘하시고 항상 정의의 사도로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어떤 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 문제로 또 분쟁이 생겨 나오시고, 야, 그때는 자기는 돈에 대해서 초연하다고 그랬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예. 아마 그 유동규 씨, 거기가 더 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 당시엔 아마 이재명 대표는 나는 돈에는 전혀 황금 보기를 돌같이 알고 오로지 우리 정치를 바꾸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뭐 유동규 씨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안 믿었겠죠. 그런데 그게 10년이 13년이 쭉 오면서 보니까 정말 못 믿을 사람이 결정적인 게 김문기 씨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나 그 사람 몰라. 예, 모른다. 예, 모른다. 거기서 보고 완전히 예. 돌아섰다는 그 거예요. 유동규 씨도 나중에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자기를 완전히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자신 몰래 돈 챙기는 네. 아주 나쁜 사람을 몰고 갈 수 있겠다. 다 덮어 씌울 수가 다 있죠. 덮어 씌우고 나는 깨끗해.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겠죠. 물증은 없고, 예. 김만배 이쪽에서 전부 다 입 다 다물고 있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건 유동규 씨 말은 이 사필 규정, 이 말이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게 한번 이렇게 한 사람들 말은 잘 믿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동규 씨 말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김부선 씨 사건도 그랬지만은 어떻게 이재명 대표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전부 다 자기로 봐서는 배신이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갖다가 신뢰를 못 주고, 여반장이라고 있잖아요. 손바닥 뒤집는 식으로 이익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대표적인 용인술. 예. 이런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사실 심지가 굳고 어떤 대정치가들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얄팍한 정치인들은, 그건 고 교수님도 잘 아시겠네. 얄팍한 정치인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옆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죠. 예. 지금 이재명도 실제로 주변에 사람다운 사람이 몇 있습니까? 있던 사람도 전부 다 배신하고 나가지 예. 않습니까? 그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예. 그 얄팍한 사람들은 말 바꾸기를 너무 잘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게 대표적인 그러니까 한두 번은 통하겠지만. 공약이라든가 예. 정책이 이게 좀 이상하다 민심이 오면 확 바꿔버리고 나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뒤집어버리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말 그러니까요. 바꾸기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옆에서 처음에는 맞는 말까지 들려도 조금 지나면 이게 말을 바꿔가지고 아니고 하니까 이게 자꾸 신뢰를 상실하니까 옆에 중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신뢰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유동규 전 실장은 어떤 선택을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유동규 씨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운함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장동 같은 일이. 그러니까 유동규도 그 사람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또 자기 보호를 위해서요. 자기 해명을 위해서 지금 계속 언론과도 접촉을 하는데 그러나 본인은 스스로 나는 악당이다. 그러니까 그 악당의 벌을 받겠다. 빌런. 네. 그럼 이재명도 자기가 보니까 악당보다 더 훨씬 최악질이더라.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자기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김문기 씨만 하더라도 원래 2015년 1월에 9박 10일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갈 때 사진 찍은 거 보셨잖아요. 원래는 성남시에서 이모 팀장이라고 그 사람은 이제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KBS 인터뷰 보면 그래요. 네. 이재명이가 나 그 사람 얼굴을 잘 몰라갖고 가면 불편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정진사이가 그러면은 그 변호사 시절부터 쭉 알아온 이 김문기 씨를 대체를 해갖고 같이 갔었고 가서도 이제
골프 친 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를 했더라고요. KBS 보니까. 네. 골프 치면서도 옛날 그 변호사 시절 이야기도 하고,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얘기도 하면서 5시간을 캐디가 없어가지고 이 김문기가 몰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5시간을 이렇게 케어를 해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느냐. 그 사진만 봐도 지금 뭐 그걸 아니 한 100명쯤 갔으면은 예. 모르지 9명 갔나요? 하여튼 몇 명 그렇죠. 안 갔는데 거기서 사진을 바로 앞에 있더구만요 보니까 같이 식사하고 9박 10일인가요? 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그러니까 냉혈해야지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게 참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확 그 돌아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유동규도 위기감을 느낀 거죠. 더군다나 유동규한테는 그 사람 내 측근 아닙니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유동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필 규정이고요. 네. 자업자득이다. 본인이 그 당시에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가지고 본인의 어떤 본인을 향한 그 칼이 돼가지고 돌아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동규는 뭐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의형제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9년인가 네. 4명이. 뭐 도원결이 비슷한 거 했더라고요. 도원결이 했죠. 더군다나 이재명의 뭐 핵심 책사는 정진상이 아니겠습니까? 네, 정진상이가 대권 구도까지도 다 그려줬다는 거 멘토 아닙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의형제 맺을 네. 때 이 나라를 먹어버리자. 그렇게 했다는.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에는 보니까 변호사니까 뭐 자기 먹고 사는 돈 정도는 그 있는 것 정도지, 같은데 뭐. 예. 큰 선거를 할 돈은 없으니까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대장동 비리 아닙니까? 큰 거 하나 그런데 하자. 예. 사건이 터지니까 자기들은 다 유동규 뒤에 숨어버리고 이게 의형제냐. 예. 전부 나한테 떠넘겨가지고 독박을 씌우더라. 나는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내 뒤에 숨어버리니까 그렇죠. 나로서는 네. 폭로를 할 수밖에 없다. 저런 이동규 마음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가죠. 예. 충분히 가죠. 그래서 뭐 이 백현동 문제라든가 성남 FC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동아일보 쪽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안 했는데 KBS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하고 아주 딱딱 들어맞아요.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게 차이가 좀 있을지 몰라도 예. 전체의 구도는 지금 유동규 씨의 한 말이 예. 다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유동규 씨가 그 석방되어 나오면서 첫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말려서 죽이겠다. 그렇게 한 것들 기억나죠? 아니 유동규 씨가 자기보다 지금 그 뭐 사회적인 뭐로 보나 실질적인 권력으로 보나 훨씬 위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 이렇게 그 지금 안 좋은 그 정보를 줄 때는 본인이 허위 정보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무슨 그 물증이 아까도 계속 그 말씀드렸지만 물증이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러면 유동규 씨는 있죠. 비록 자기 진술이 나중에 물증으로 뒷받침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맞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했다가는 나중에 어느 진짜 뭐에 날아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 권력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유동규 씨는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그 재판할 때도 그렇고 이 두 사람 말이 서로 틀릴 때는 밑에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약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예. 강자는 항상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개딸들이나 전부 다 이재명 씨 말 믿지. 유동규 말 믿겠습니까? 유동규나 뭐 남욱이나 그러니까 여기는 정영학이 말 믿겠습니까? 속칭 개털이거든요. 예. 우리 이재명 대표는 범털이고. 범털이죠. 예, 범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한나라의 국회의원이고, 예. 그 다음 한나라의 그 거대 야당의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힘의 차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날 때는 대체로입니다. 네. 100%는 아니고, 그 약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도 오직 억울했으면은 이재명이 만나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이렇게 한번 묻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이 서린 말입니다. 유동규로서는 자기도 이재명이가 상당히 깨끗한 정치인이 될 수 있고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권까지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충성을 그렇죠. 다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헌신짝이 됐네. 헌신적으로 했는데 헌신짝이 됐어요. 헌신짝이 돼버린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한이 사무쳤겠죠. 그럴 때 예. 배신감이 보통 때도 훨씬 큽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나올 때 딱 언론 인터뷰에서 말려 죽이겠다고 예. 하는데 계속 이 새로운 사실들을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는데 장부가 또 한 한 품으면 품으면 이번에 유동규 씨 보니까 예. 남자도 한을 품도록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